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전한 운동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체육 시간이나 개인의 여가 활동 등 살아가면서 많은 운동을 할 텐데 안전하게 해야 재밌고 오래오래 할 수 있겠죠? 안전한 운동 생활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운동 전 준비 운동을 꼭 해주는 거예요. 왜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준비 운동은 본 운동에 대비해 몸에 예비 신호를 보내줘서 부상을 방지해 줍니다. 서서히 몸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심박수도 120도까지 상승돼 몸 전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서 근육도 자극해주고 이는 운동 자극이 더 잘 전달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본 운동에서 사용할 근육과 관절의 탄력을 높여서 몸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다들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게요. 만세 자세에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손끝을 하늘 높이 끝까지 올리세요. 발 뒤꿈치도 들어주세요. 가슴을 앞으로 쭉 펴주세요. 어깨 돌리기.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번 동작은 좀 어려운데 할 수 있는지 따라해 보세요.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아래로 돌립니다. 반대로 하겠습니다. 손목 운동입니다. 한 자세를 3초씩만 해주세요. 약간 당길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손목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감싸쥐고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반대편 손도 똑같이 해줍니다. 목 돌리기입니다. 목 주변의 근육은 잘 뭉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잘 풀어줘야 합니다. 손 전체로 하지 말고 손가락 2개 정도로 해줍니다.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처음에는 살살, 다음에는 좀 더 깊게 해줍니다. 몸통 돌리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해줍니다. 허리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앞으로 이때 허벅지 뒤가 당기는 것을 느끼며 다리는 굽히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를 펴고 다리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잡습니다.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11자로 한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굽혀줍니다. 다음은 런지 자세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며 따라해보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합니다. 잘 되는 학생은 두 손으로 발을 잡아보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립니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제 벽 쪽으로 가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발 앞꿈치를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줍니다. 이때 다리는 펴고 기울입니다. 종아리 당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음은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5번, 안에서 밖으로 5번, 양쪽 다리 다 해줍니다. 제자리 뛰기를 하며 두 손에 무릎을 쳐줍니다.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천천히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는 엉덩이 치기입니다. 운동하다가 다치지 않기 위해 지금 알려준 동작들을 운동 전에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다른 동작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다들 이제 준비 운동만큼 중요한 정리 운동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리 운동은 본 운동 후에 하는 운동으로 피곤한 몸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본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액이 사용한 근육에 몰려있게 되는데 정리 운동을 해줌으로써 혈액을 다시 심장과 뇌로 돌아갈 수 있게 정리해주고 호흡과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서 운동 전에 질서 있는 몸 상태로 돌려놔 줍니다. 또 근육을 풀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 근육통, 피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운동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운동 후 빠른 회복을 위한 정리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리 운동은 준비 운동과는 다르게 한 자세를 20초 이상 유지합니다.
정리운동 잘 따라했나요? 하지만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종류와 각 상해에 맞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넘어지거나 상대와 부딪혀 피부가 벗겨진 것을 찰가상이라고 해요. 이때 상처가 난 것을 깨끗한 물로 씻고 약을 바른 후 거즈나 밴드를 붙이면 돼요. 또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다친 곳에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것을 타박상이라고 해요. 이때는 얼음찜질을 하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더운 찜질을 해주면 됩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대가 늘어났거나 찢어지는 것을 염좌라고 해요. 흔히 접지르거나 삐었다고 얘기하죠. 이때는 얼음찜질을 하고 다친 부위를 붕대를 감아 고정해야 해요. 부상의 정도가 심할 때는 병원을 가야 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친 부위를 붕대나 부목으로 고정하고 병원을 가야 해요. 갑자기 운동을 했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했을 때
근육에 생기는 통증을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육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코피가 날 때는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코뼈 밑부분을 눌러줘요. 콧구멍 안쪽에 솜을 넣어주는데 만약 피가 멎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해요. 만약 학교에서 다쳤다. 즉시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께 알려야 해요. 만약 학교 밖에서 다치는 상황일 때에는 아픈 부위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11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할 때는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말하면 훨씬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운동장애를 입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고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더불어 평소 체력에 맞게 운동하는 게 좋고 운동할 때는 장난을 치면 안 돼요. 복장과 보호 장비를 갖추고 운동기구나 시설을 틈틈이 점검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날에는 가급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 특히 추운 날에는 부상을 입지 않게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충분히 해줍니다. 운동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더 다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동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운동상해 대처법 영상 보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 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 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 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 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